비록 최근 들어 한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한국을 자세히 모르는 외국인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여전히 아시아인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일부 서양인들이 한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서양인들에게 있어 아시아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키가 작고 삐쩍 마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서양인들에 비해 아시아인들의 평균 키나 몸무게가 작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는 그런 편견이 완전히 깨져버린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헬스장을 찾았던 외국인들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열중인 사람들을 보고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건장한 체형의 몸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새 한국에서 헬스를 비롯해 건강과 몸을 만들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헬스장을 가는 사람들도 많고 꼭 헬스가 아니더라도 취미활동으로 테니스, 수영, 클라이밍 등 몸을 쓰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평일에도 바쁘게 자신을 위해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새벽 시간에 움직이는 사람은 전부 한국인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자주 하는 말이죠. 여행을 가서도 새벽부터 일어나 움직일 정도로 하루 종일 바쁘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것인데요. 외국인들 사이에서 저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한국인들의 부지런함은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1시간여의 짧은 점심시간마저도 알차게 활용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었습니다. 일명 런치투어족이라 불리는 이들로 점심시간을 자기 개발의 장으로 삼는 직장인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원래도 한국인들은 헬스를 많이 하긴 했지만 전염병 이후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점심시간에 헬스, 필라테스 등 운동의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실제로 SNS에 이와 관련된 태그를 찾아보면 올라온 게시물만 2만여 개에 달했죠. 이처럼 점심에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아예 헬스장에서도 이런 이들을 위해 점심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였는데요. 이른바 점심시간 중 잠시 짬을 내야 한다고 해서 짬 PT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40에서 50분가량 운동을 즐기고 샤워를 마친 후 직장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으니 당연히 건강한 신체를 지닌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본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요. 몇몇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그처럼 좋은 몸을 가질 수 있는 이유로 뛰어난 인프라를 꼽았습니다. 말 그대로 점심시간에도 잠시 짬을 내어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동네에 헬스장 하나 없는 곳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어디에나 헬스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크린 야구나 스크린 골프 등 직접 경기장을 가야 하는 실외 스포츠조차 한국에서는 편하게 건물에서 즐길 수가 있죠. 예전에는 거리감이 있던 스포츠들조차도 한국에선 점점 생활 체육화되어 가면서 누구나 운동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게는 한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건장한 체형을 지녔다고 해도 기본적인 골격이나 신장 자체가 아시아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을 모두 다녀온 한 외국인은 여러 아시아 나라를 돌아다녔지만 유난히 한국인들의 몸은 뛰어났어. 아시아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니까 라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외국인의 말처럼 사실 아시아인 중에서도 한국인들이 유독 큰 키와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종 간의 키 차이를 일으키는 유전자 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 한국인들의 이처럼 건장한 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식생활 같은 후천적 요인에 따라 키가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전반적인 생활 환경이 윤택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먹고 많이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그것이 한국인들의 건장한 체격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폭발적인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전만 하더라도 한국 남성의 평균 키는 미국 남성의 평균보다 12에서 18cm가 작았지만 식생활과 같은 환경 요인이 개선된 지금은 격차가 5에서 6cm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성장에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국의 독보적인 신체에 대해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인종과는 별개로 개인의 유전적인 인자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즉 사람의 키는 각자의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성장 잠재치가 환경 요인에 의해 소멸되느냐 발현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남성 평균 키를 비교해보면 키와 유전적 대물림의 상관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한국 남성의 평균 키는 159.8cm에서 174.9cm로 15.1cm가 커졌습니다. 반면 일본 남성의 평균 키는 156.2cm에서 170.8cm로 14.6cm가 자라는 데 그쳤죠. 한국의 유전자에 일본을 능가하는 성장 잠재치가 들어있는 것이죠. 즉 지난 50여 년 한국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고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보건, 위생, 영양 등 후천적 환경이 개선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발현되지 못했던 성장 잠재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이와 관련해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내 한국 친구들 보면 나보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더라고? 아시아인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니까. 한국인들이 지금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에는 이러한 점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장하고 마초적인 남자 배우들을 좋아하는데 한국의 배우들은 모두 키가 큰데 잘생기기까지 했으니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요새 한국인들 보면 건강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 채식도 많이 하고 내가 다니는 헬스장에도 운동하는 동양인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다. 신기하긴 해. 유독 아시아 중에서 한국인들만 그런 건 말이야. 예전에 한중일 가수들이 모두 모인 축제 같은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나란히 서 있는 것만 보더라도 누가 한국인인지 한눈에 알겠더라. 실제로 길을 가다가 키가 큰 동양인을 만나면 대부분 한국인이었어요. 저는 K-팝을 워낙 좋아하고 한국인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한국인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인들 몸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진짜 한국 어디를 가도 헬스장은 꼭 있던 것 같아. 예전에 한국에 교회가 엄청 많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헬스장이 교회보다 더 많은 것 같다니까. 그거 말고도 한국에는 취미처럼 즐길 수 있는 운동 거리가 많은 것 같아. 이번에 스크린 야구장을 갔다 왔는데 야구를 처음 해봤는데도 너무 재미있어서 또 생각이 나더라고.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몸이 좋을 수밖에 없지. 신기하긴 하네요. 한국이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룬 시기와 한국인들의 몸이 좋아진 시기가 비슷하다는 것이 말입니다. 여유가 있으니 건강관리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난 한국에서 살고 있고 나름 나의 몸에 자부심이 있었는데 한국 헬스장에 가면 살짝 긴장하게 돼. 허벅지만한 팔뚝을 가진 마초 같은 한국 남성들이 땀을 내며 운동을 하고 있거든. 마동석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